자, 이어서 3부입니다. 미국 시장 개장하기 직전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뉴스 살펴봐야 되겠죠?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약간 화면이 올라간 것 같네요. 자, 아,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약간 밑으로 내려가 계신 것 같아서.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좀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표 있으니까 이번 주에 꼭 알아둬야 될 만한 스케줄부터 한번 보고 가죠. 네, 일단 이번 주 스케줄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도 알다시피 CPI가 될 예정인데요. 이 CPI 말고도 사실 오늘 요번 주부터는 주요 스케줄들이 화요일부터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일이나 콜드나 여러 가지 원자재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단기 에너지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최근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주들도 크게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EIA 단기 에너지 전망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디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인 만큼 과연 이 소비자 지수가 이번에는 오르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와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이번 한정으로 10년물 국채 입찰이 굉장히 중요할 예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10년물 금리가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과연 여전히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계속 장기 국채가 계속 사람들로부터 혹은 다른 외국으로부터 수요가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수요일 날 발표될 국채 입찰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가장 이번 주에 중요한 스케줄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조금 재미나게 볼 만한 부분들은 최근에 유가의 상승이나 아니면 천연가스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한 상승과 최근에 여러 가지 음식들의 혹은 곡물들의 가격 상승이 러시아의 수출 제한으로부터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0.2%로 굉장히 낮은 수치가 사실상 한 달 동안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1년 예상치는 정확히 1년 전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았다 보니 여전히 아마 이번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제조업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임금 상승률이 잡혀주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아마 예전보단 좀 전체적으로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초기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중국의 신규 대출과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인플레이션 예상치, 소비자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달에 3%에서 이제 3.3%로 높아진다는 건데 만약에 이 정도 수치 나오면 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별 영향 없을 것 같으세요? 이번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일단 0.2%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한 달 기준 0.2%면 1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인플레이션 수치가 2.4에서 2.5% 언저리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렇게만 나와준다면 아마 나쁘지 않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유가와 곡물들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과연 저렇게 낮게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우징 섹터, 음. 주거비가 사실 오늘 블룸버그에서도 좀 보도를 했던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주거비 관련한 혹은 집 관련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번 주 자체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지만 오늘 좀 재미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우만과 윌리엄스 연준 이사가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뱉었는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둘이서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중립 쪽에 속하지만 요즘에는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비둘기파로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보우만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매파 평가를 받고 양쪽 다 투표권이 있는 인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우만 연준이사 같은 경우는 오늘 연설을 하면서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높다. 지금 그리고 노동 마켓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지금보다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험안 연준 이사가 언급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금리 인하에 관한 가능성을 내년에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던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자체가 2%에 도달하는 게 아마 내년이 될 것 같다라는 발언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 혹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인사들과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었는데 그 외신들 보니까 굉장히 큰 뉴스로 다루고 있는 게 옐로우라고 하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었거든요. 트러킹 회사. 이 트러킹 회사가 그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좀 굉장히 크게 써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옐로우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파산 신청을 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7월 27일 날 파산 신청을 할 것 같다라고 언급한 이후 급락한 이후 또다시 밈주식처럼 끌어올라주면서 또다시 밈주식 이제 게임스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들을 했던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가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챕터 11을 신청을 하면서 주가가 약 43%가량 폭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들어가기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주식이다 보니까 밈주식이 항상 그렇듯 만약 들어가시게 된다면 일찍 들어가시고 최대한 일찍 나오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챕터 11 파산 신청이 나온 이후로는 들어가실 때 항상 주가가 언제든지 상장 폐지될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파산 직전에 막 파산 보호 신청을 안 낼 수도 있어서 막 급등하고 이랬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파산 신청은 거의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던 네네. 상황이고요. 사실상 클라이언트가 많이 떠났던 상황에서 다들 여러모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포럼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민주식처럼 투자 심리가 갑작스럽게 몰리는 현상들이 있었다 음.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채널에 오시는 분들도 가끔 투자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전체적으로 민주식 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이거 어떤 뉴스일까요? 좀 제 입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식 시장과 관련된 뉴스는 아닐 수도 있지만 HSBC에서 이제 영국 쪽에서 우리가 더 이상 미국에 따라다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중국 쪽 관련한 비즈니스를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최근에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원래는 클로징 이벤트에서 원래는 프라이빗하고 원래 사적인 이벤트에서 언급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HSBC의 높은 고위직이 발언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블룸버그에서 헤드라인으로 내보내고 있는 뉴스라 제가 가져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리를 받는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HSBC의 굉장히 높은 퍼블릭 어페어급 되는 인물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건 시장에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그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바벤하이머라는 밈이 탄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비의 박스 오피스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비의 성적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현재 바벤하이머라고 불리면서 여러 가지 영화관의 열풍을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AMC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관의 주식에도 여러 가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란 언급들이 많이 제가 해드렸었는데, 바비가 1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글로벌리 올리기도 했고요. 미국이랑 캐나다 내에서만 46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최근에 영화관 관련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돌아오고 있음을 제가 최근에 그리고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여행 관련된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콘서트나 영화 관련된 내 주변에 들릴 수 있는 종류의 레저를 조금 더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워너브로스 미디어. 자,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혹시 PD님 잠깐 제 화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바비가 인기를 끌게 되면 몇 가지 기업들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영화관에 찾아간다는 거니까 이 영화관 기업들의 뭐 실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그 배급사죠. 배급사. 그 바비의 배급사가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다 보니까 이 바비의 배급사는 실제로 최근에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마텔이라는 기업이죠. 바비라고 하는 이 그 캐릭터의 IP를 들고 있는 게 또 마텔이기 때문에 근데 마텔은 그렇게 좀 요즘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마텔도 한번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하죠. 마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라는 티커를 사용하고 있는 이 마텔. 자, 마텔은 뭐 바벤하이머 이 열풍이 있은 이후에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바비 열풍과 함께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비 와 10억 달러. 유사남님도 보셨어요? 저는 영화관을 잘 찾아가질 않아가지고 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왜 안 가세요? 왜? 제가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바쁘시죠? 바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펜하이머는 좀 볼만할 것 같은데 오펜하이머도 안 보신 거예요? 아마 한번 보러 가려고요. 이번 음, 이제 저희 회장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구나.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 하시랴, 저희 방송 하시랴, 또 회사 일도 하시랴, 많이 바쁘실 테니까.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뉴스는 어떻게 보면 코인 관련한 뉴스인데요. 여러 가지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오기는 했었고, 사실, 리플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들이 있기도 했고, 이더리움 관련해서 ETF가 출시가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소식은 후오비 거래소에서 예치금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소식 같습니다. 주말 동안 83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총 예치금이 5억 달러가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급 능력에 관해서 의혹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 공안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한마디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루머에 불과할 뿐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세대로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를 믿고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거래소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항상 언급은 항상 그냥 루머로 끝나지는 않는 경우가 있고 런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오비에서 거래를 하고 계시다면 꼭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따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약세로 가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암호화폐 전반적인 약세로 갈 만한 뉴스는 아니고요. 후보비의 사이즈가 아무래도 가장 큰 거래소들 축에 속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영향력 자체는 아직까지는 런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 크게 조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죠. 되게 특이하게 미국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말에 그것도 토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바로 그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 버크셔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실적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예상치를 많이 뛰어넘은 수치가 나왔고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7%가량 오르기도 했고 보유 현금만 1,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어닝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장전에 1.15% 상승하기도 했고요. 매출을 거의 92.5빌리언 달러로 예상치가 82.12빌리언 달러를 거의 한 10%가량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EPS에서도 예상치가 3.76이었는데 실질적인 수치가 4.62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양방향에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도 높은 수치가 나와주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수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로 어닝이 잘 나왔다는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버크셔 해서웨이 뭐 잠시 후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주가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몇 가지 개별 기업 소식들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뉴스들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퍼 스케일, 어떻게 보면 좀 럭셔리한 전기차를 원하면서 사실 추진하면서 차량 가격을 원래 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회사들이 앞다퉈서 차량 가격을 인하를 하다 보니까 루시드에서도 차량 가격 인하를 하는 모습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원래 여러 가지 이 주커버드와 다투는 것에 이제 격투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래는 트위터에서 혹은 X에서 플랫폼 X에서 방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갑작스럽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MRI를 찍어봐야 될 것 같다. 내가 등과 목에 여러 가지 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술 때문에 격투를 못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둘의 결투는 좀 밀려 갇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기업 소식들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하게 되는 기업들 가운데 아주 큰 규모의 기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으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황금 주식이라고 최근에 언급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UPS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파업 관련한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여러 직원들의 임금 상승을 해준 부분들이 과연 UPS라는 기업의 가이던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AMC 아무래도 바벤하이머에 대한 역할이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주주들 관련한 분쟁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AMC 같은 경우도 여러모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비안 그리고 로블록스, 소니 그리고 월트 디즈니 특히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가지고 있는 여러 스트리밍 채널을 판매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CEO가 명확하게 해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닝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과 아까 일부에서 언급해 주셨던 노보노디스크가 목요일 날 어닝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의 지표 같은 거는 좋아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의 어닝 이번에 잘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가이던스는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아이온큐에서 어닝 발표를 하게 될 텐데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에어 캐나다가 어닝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또 뉴스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MRI 내지는 뭐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테슬라와 관련해서 그 피디님 혹시 그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CFO가 그 사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사실 제가 이 CFO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이 CFO 자리에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의 이름은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실적 발표나 아니면 뭐 인베스터 데이 때 한두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분이 뭐 옛날에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진 못한데 어쨌든 이 분이 13년 동안 이 테슬라에서 함께 하다가 이번에 좀 내려오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테슬라의 시간의 거래 주가도 약 1%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혹시 이게 그것 때문인가라는 추정을 좀 저는 하고 있는데요. 뭐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조금 더 봐서 이게 이유가 맞는지는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설마 수술 때문에 주가 내려갈까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수술한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갈까? 그렇게 보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CFO 얘기가 좀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커커온 같은 경우 이제 차기 CEO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 사실 커커온이거든요. 이제 음, 그분이 이제 CFO 그만두신 분인데 저도 지금 방금 1분 전에 뉴스가 나와서 보고 놀랐네요. 예, 근데 자 음, 커커온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비판하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물러나게 됐을 때 일론 머스크가 CEO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후임자로 거론이 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인물 중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떠나는 이유 자체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데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제 특별한 뉴스를 손꼽아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두 가지 가운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CEO까지 물망에 오를 만큼 되게 덕망 있는 분이었다고 하니까 이 뉴스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과연 미국 시장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간의 거래부터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오프닝 벨 울리면 바로 개장 브리핑도 또 연결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그 오늘 금리가 좀 올라가서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 요인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시간의 거래에서 선물 시장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5, 다우는 0.3, S&P도 0.4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 30분이 됐으니까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아직 숫자 잘 안 들어온 겁니다.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 0.36% 하락했다는 거니까 일단 숫자 들어온 다우 지수,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자, 3대 지수 모두 0.5% 정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그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느냐를 놓고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가 좋아졌습니까? 사실 딱히 그렇게 좋아진 건 없는데 일단 금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주는 아무래도 금리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월부터 9월까지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채권 가격 내려가면서 금리가 꽤 많이 올랐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보실게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4.1% 위로 올라서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었죠. 그게 지금 좀 안정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금리가 좀 안정되면서 시장이 좀 상승의 탄력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30년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물도 보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장기채 구간이니까요. 장기채도 마찬가지로 거의 4.26%, 4.27% 정도까지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 30년물도 한 4.22% 정도까지 내려온 거,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좀 큰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그 8월부터 9월까지 그 막대한 채권 발행이 좀 예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3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현재 10년물은 4%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고 30년물도 4.22%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 초반에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저도 버크셔 해서웨이 뉴스 하나만 더 볼게요. 저는 사실 약간 좀 이 버크셔 해서웨이 뉴스를 보면서 좋으면서도 뭔가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 찜찜함을 남기게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 한번 화면 함께 보시죠. 뭐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7% 늘었다는 거,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500억 달러 가까이 된다는 거 다 똑같긴 똑같은데 이게 그 현금이 어느 정도 많이 쌓인 거냐면 그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난 1분기에도 1,300억 달러였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오래 보시면 알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맨날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투자할 곳을 못 찾았나? 라는 뉴스가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현금성 자산이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인 1,500억 달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투자할 곳을 못 찾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상사 주식들에 투자하면서 그 얘기 했었죠. 앞으로 미국에 투자했을 때 그렇게 기대할 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저는 좀 찜찜하게 났더라고요. 이 뉴스가. 자,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루시드 한번 보도록 하죠. 루시드. 자, 루시드가 개장 직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루시드는요,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 소식이 있었을 때 시간의 거래에선 사실 1% 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테슬라도 가격 인하하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죠? 근데 루시드는 왜 가격 인하한다고 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가지? 결국 본장이 시작됐을 때에는 한 2.7% 내려갑니다. 가격 인하는 사실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가끔 좋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가격 인하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어쨌든 루시드도 한 2.5% 정도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장 전에 보여드렸던 바비 박스오피스 10억 달러 돌파했다고 했을 때 이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 보여드렸었죠. 본장의 움직임은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는 그래도 이 박스오피스 10억 달러, 이 10억 달러가 조단입니다. 1조 3천억 원 정도의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 정도의 박스오피스를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잘 올랐었고요.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몇 개의 종목만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분위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화면과 함께 보시면요. 자, 일단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괜찮네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거의 2%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5%, 엔비디아도 1.29%,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구글과 메타도 좋은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제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CFO 뉴스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유사남님 혹시 애플과 관련된 뉴스가 있었을까요? 애플과 관련돼서는 딱히 나온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요. 아마 저번 주에 있었던 애플의 어닝으로부터 조금씩 그냥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주말 동안 뭔가 커다란 뉴스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계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몇 가지 그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 내지는 애플처럼 왜 떨어지는지는 아직 모르겠는 그런 종목들 몇 가지를 빼놓고는 나머지 기업들 대부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이 정도의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선남님 혹시 제가 빼놓은 거 있으면 한번 짚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사실 채권의 움직임이 10년물 채권의 움직임이 굉장히 갑자기 또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시작 자체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채권 권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번 주 금요일 클로징 대비 얼마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아침 6시까지만 해도 정점을 찍고 소폭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안심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 사이에서는 이제 주식이 슬슬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평가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월요일 미국 시장 개장하기 직전 살펴봐야 될 뉴스들 유선남님과 함께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개장 초반 분위기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나머지 장 분위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유선남님께서 오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 대화창이 되게 활발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는 거 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거 다 답해드리진 못하지만 보고 있으니까 뭐 다른 이슈 없더라도 뭐 저희 대화창에서 많이 좀 즐기시고 서로들 의견 나누시고 또 기분 좋은 대화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9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